여기 어린 시절부터 잘못된 가정환경에 놓이게 되어 평생을 한국이 끔찍한 나라인 줄 알고 살았다는 한 일본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는 우연히 접한 한국의 진실을 알게 되면서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으로 이주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일본인 여성은 어떤 일을 겪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출신의 23살 유튜버 출신 하야시 사쿠라입니다. 어릴 때부터 극우 단체 간부인 아버지와 반한 서적 작가인 어머니 밑에서 자란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을 혐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랐는데요. 특히 아버지는 매주 주말마다 매구로 역 앞에서 열리는 반한 집회의 주최자였고 어머니는 한국의 실체라는 책을 출간한 작가였습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을 따라 초등학교 때부터 반한 집회에 참여했고 중학교 때는 직접 피켓을 들고 조선인은 일본에서 나가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유튜브를 시작한 저는 한국의 문제점만을 다루는 영상들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인의 민낯, 한국 문화의 허상, 위험한 나라 한국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들이었죠. 우익 단체들의 후원도 받았고 매달 수백만 엔의 수입도 들어왔습니다. 제 영상을 보고 한국이 얼마나 나쁜 나라인지 알게 됐다는 댓글들이 달릴 때마다 뿌듯했고 부모님도 저를 매우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하지만 더 자극적인 영상을 만들기 위해 자료를 찾던 중 우연히 한 한국 여행 브이로그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비하 영상을 만들기 위한 자료 수집이었지만 영상 속 한국의 모습은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죠. 깨끗한 거리, 친절한 사람들, 발전된 기술,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이 제가 알고 있던 위험하고 더러운 나라라는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몰래 한국 관련 영상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K-드라마도 보고 K-팝도 들었죠. 그럴수록 저는 점점 더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나 싫어하고 한국의 민낯을 알리겠다고 욕하던 제가 이제는 한국 문화에 빠져 더 이상 한국이 아니면 살 수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퍼뜨렸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줬는지 깨닫고 말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유튜버가 제 지난 영상들에 대한 반박 영상을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그 영상에는 제가 왜곡했던 모든 내용에 대한 팩트체크가 있었어요. 한국을 부정하기 위해 억지로 만들었던 역사적 자료, 통계, 실제 현장 영상까지 모든 것이 명확한 증거와 함께 제시되어 있었죠. 그때부터였을까요? 저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게 됐습니다. 매일 밤 제가 만든 영상들을 다시 보면서 울었어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도쿄 시부야의 한 카페에서 마지막 영상을 찍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제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까지 제가 만든 모든 영상은 거짓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저의 모든 주장은 편견과 왜곡된 사실에 기반한 것이었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예상대로 영상을 올리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우익 단체들은 저를 민족의 배신자라고 비난했고 협박 메시지도 쏟아졌죠. 우리는 너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다는 부모님은 절 집에서 내쫓았고 너가 정말 최고야. 평생 함께하자던 일본인 친구들은 하루도 안 되어 연락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했어요. 진실을 말했다는 해방감,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컸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한국으로 떠나기로 한 거죠. 2023년 1월 첫째 주, 칼바람이 부는 김포공항에 저는 캐리어 하나와 얇은 겨울 코트 차림으로 도착했습니다. 짐이라고 해봤자 몇 벌의 옷과 노트북, 그리고 독학으로 따낸 토픽 상급 자격증이 전부였죠. 신림동 고시원에서 보내온 계약서는 구겨진 채로 코트 주머니에 들어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행 리무진 버스를 탔을 때 제 심장은 계속 두근거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이 마치 처음 보는 세상 같았습니다. 이게 내가 그토록 비하하던 한국인가? 송도에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 영종대교를 건널 때 보이는 새하얀 요트들, 그리고 제가 위험하다고 주장했던 그 거리에는 밝게 웃으며 걸어가는 사람들로 가득했죠. 신림동의 작은 고시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 있었습니다. 월세 35만 원,
이평 남짓한 창문 없는 방, 좁은 복도 끝에 있는 공동 화장실과 샤워실. 도쿄 시부야의 제 원룸과는 비교도 안 되는 환경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어요. 방 안에 놓인 낡은 책상에 앉아 창문도 없는 벽을 바라보면서도 도쿄의 넓은 아파트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자유로움을 느꼈거든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고 첫 일주일은 정말 정신없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이태원의 한 일본 식당이었어요.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본 일자리였는데 면접을 보자마자 바로 채용됐죠. 일본인 스태프가 있으면 일본 손님들이 더 편하게 느낄 것 같아요. 점장님은 제 서툰 한국어가 오히려 매력적이라며 웃으셨습니다. 월급은 시급 11,000원의 주말 수당도 있었고 무엇보다 한국인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했죠. 특히 저와 동갑인 지수라는 친구는 제가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사쿠라야, 퇴근하고 우리 동네 맛집 투어 갈래? 나는 네가 한국의 진짜 맛을 알았으면 좋겠어. 지수는 퇴근할 때마다 저를 데리고 신길동의 골목골목을 누볐습니다. 숨은 맛집들을 찾아다니고 한강에서 치맥도 즐기고 주말에는 홍대와 강남을 돌아다니며 쇼핑도 했죠.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자유로운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특히 놀라웠던 건 한국의 직장 문화였어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여기서는 직원들끼리 퇴근 후에 술도 마시고 서로의 고민도 털어놓는 게 자연스러웠거든요. 사쿠라야, 너 요즘 한국 생활 힘들지 않아? 우리한테 뭐든 말해도 돼. 동료들은 제가 불편한 건 없는지 늘 먼저 물어봐 주었고 한국어를 틀려도 따뜻하게 웃으며 고쳐주었죠. 어느 날은 제가 실수로 주문을 잘못 받았는데 손님이 오히려 저를 걱정해 주셨어요. 아이고, 일본에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예뻐서 우리가 더 기다려줘야지.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한국인들을 만나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이렇게 사랑스러운 나라를 저의 잘못된 시선으로 비난했다는 게 너무나 부끄러워지기까지 했습니다. 오히려 한국인들은 제가 일본인이라는 걸 알면서도 전혀 차별하지 않았고 더 친절하게 대해주었거든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어느 날 한 손님이 저를 알아봤을 때였어요. 혹시 전에 유튜브 하신 분 맞나요? 순간 식은땀이 났지만 그분은 오히려 제게 힘을 주셨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하는 모습이 정말 멋져요. 앞으로도 힘내세요라면서요. 그날 밤 퇴근길에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이런 게 진정한 한국이구나. 이런 게 진짜 한국인이구나. 하고 깊이 느꼈거든요. 제가 만든 영상에서는 한국은 위험하고 불친절한 나라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겪어보니 완전히 달랐어요. 예를 들어 한 번은 늦은 밤 퇴근길에 지갑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는데 그날의 일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역삼동의 한 카페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지하철을 탔는데 집에 도착해서야 지갑이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제 끝이구나. 현금이며 카드며 모든 게 다 들어있었는데 일본에서는 분실물을 찾기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갑을 주었다는 분이 바로 전달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놀라운 건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현금 8만 원이 그대로 있었을 뿐만 아니라 메모까지 들어있었거든요. 혹시 많이 놀라셨죠? 외국인이신 것 같아 얼마나 당황하셨을지. 걱정 마세요. 그 쪽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답니다. 제가 얼마나 한국을 잘못 알고 있었는지, 얼마나 왜곡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저는 위험하다, 믿을 수 없다면서 비난했었다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불친절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웬걸, 오히려 이 빨리빨리 문화가 너무 편한 거예요. 일본에서는 은행 업무 하나 보는데도 몇 시간씩 걸렸는데 여기선 모바일로 5분이면 끝나요. 배달 문화는 또 어떡해요? 새벽 3시에도 치킨이 배달되고 마트에서 산 무거운 물건도 당일 배송으로 받을 수 있다니. 일본에 있을 때는 한국은 시끄럽고 무질서한 나라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보니 이 활기찬 에너지가 오히려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특히 카페에서 일하면서 느낀 건데 손님들이 시끄럽다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그냥 활기 넘치는 대화였던 거예요. 친구들끼리 수다 떨고 웃고
서로를 걱정해주는 모습이 한국인들의 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일이 있었어요. 이태원 식당에서 일한 지 3개월째 되던 4월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던 저녁, 일본에서 온 관광객 가족이 손님으로 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딸이었죠. 주문을 받으러 갔는데 그들의 대화가 제 귀에 들어왔어요. 여기 위생은 괜찮을까? 좀 불안한데. 역시 한국은 위험해. 빨리 일본으로 돌아가자. 엄마, 여기 사람들 너무 시끄럽고 매너도 없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3개월 전만 해도 저도 똑같은 말을 하고 다녔었죠. 유튜브에서 한국의 위험성을 떠들어대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였어요. 우리 가게 단골이신 김순자 할머니께서 들어오셨는데 그 일본인 가족의 대화를 듣고 계시더니 갑자기 그들의 테이블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아, 하지메 마시테. 한국에 요코소. 아, 처음 뵙겠습니다. 한국에 어서 오세요. 할머니의 서툰 일본어에 그 가족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알고 보니 할머니는 젊은 시절 2년 정도 일본에서 살았다고 해요. 한국 처음이시죠? 우리 음식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을 거예요. 제가 추천해드릴게요. 할머니는 주방장님께 부탁해서 직접 김치찌개와 제철 나물 반찬들을 서비스로 내오셨어요. 심지어 반찬 하나하나의 이름과 맛있게 먹는 방법까지 설명해 주셨죠. 처음엔 경계하고 어색해하던 그 가족의 표정이 시간이 갈수록 밝아졌어요. 와, 이 김치찌개 정말 맛있네요. 이 나물은 뭐예요? 신선하고 맛있어요. 한국 사람들 생각보다 너무 친절하네요. 특히 중학생 딸이 할머니를 보며 연신 웃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에는 불편한 표정을 짓던 아이가 어느새 할머니와 짧은 한국어를 주고받으며 즐거워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그 가족은 또 올게요 라며 웃으면서 가게를 나갔어요. 문을 닫고 청소를 하면서 할머니께 여쭤봤죠.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손님들이 한국을 안 좋게 얘기했는데도. 할머니는 걸레질을 하시다 멈추시더니 잠시 창밖을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사쿠라야, 우리가 서로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 작은 친절에서 시작하는 거야. 나도 일본에서 살 때 그런 친절을 받았거든. 그때 그 따뜻함을 아직도 잊지 못해. 할머니의 말씀에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을지.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도 할머니처럼 다리가 되고 싶다고. 한국과 일본, 양국의 사람들이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그런 다리 말이에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아르바이트로 머무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한 거죠. 먼저 한국어 공부에 진심을 담았어요. 퇴근 후에는 한국어 학당에 다니기 시작했고 지수와는 한국어로만 대화하기 규칙도 만들었죠. 사쿠라야, 너 요즘 한국어 실력이 미쳤다. 한 달 만에 이렇게 늘다니. 지수의 말처럼 제 한국어는 빠르게 늘었어요. 아마도 진심을 다해 이 나라를 이해하고 싶었던 마음이 통했던 걸까요? 어느 날은 한국어 선생님께서 제게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사쿠라 씨, 혹시 한일 문화 교류 행사에서 강연을 해보는 건 어떠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과거의 제 모습을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게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김순자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서로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 용기를 내서 강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청 강당에서 열린 한일 청년 문화 교류의 밤이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을 때 객석에서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지수, 카페 동료들, 그리고 김순자 할머니까지. 안녕하세요. 저는 과거의 반한 유튜버였고 현재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하야시 사쿠라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다가와 주셨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일본인 유학생이었어요. 저도 사실 한국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하지만 사쿠라 씨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이제 제 주변 사람들에게 진짜 한국을 알려주고 싶어요. 그날 밤, 김순자 할머니께서 제게 작은 선물을 주셨어요. 할머니가 젊은 시절 일본에서 살 때 쓰시던 일기장이었죠. 사쿠라야, 너는 이제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된 거야. 앞으로도 그 역할을 잘 해주길 바란다.
지금은 어느덧 한국에서의 생활이 2년째에 접어들었어요. 워킹홀리데이가 끝난 후에는 정식으로 취업비자를 받아 한일문화교류 재단에서 일하고 있죠. 매주 주말이면 한국과 일본의 청년들이 모여 서로의 문화를 나누는 모임을 진행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10명도 안 되던 인원이 이제는 100명이 넘는 커뮤니티가 됐죠. 얼마 전에는 도쿄에 계신 부모님께도 연락이 왔어요. 처음으로 한국에 방문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나라, 우리도 한번 이해해보고 싶구나. 이제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만든 반한 영상들은 큰 실수였지만 그 실수 덕분에 오히려 더 큰 진실을 발견했다고요. 한국은 제게 제2의 고향이 되었어요. 이제는 이곳에서 평생 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한국과 일본 사이의 작은 다리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제 이야기를 나누어 갈 거예요. 이게 제가 찾은 진정한 한국의 실체입니다.